유영익이 누구냐 하면 대한민국의 지금 아이들의 국사 교과서를 결정하는 사람이야. 엑소가 누군지는 모르면서 엑소 군면제 얘기가 포털에 하루 종일 걸려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군면제도 없었어. 군면제 청원도 없었어. 그런데 하루 종일 포털에서 막 엑소를 죽여라, 엑소 팬들을 죽여라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럼 왜 그런 알지도 못하는 가수를 왜 띄웠을까요? 유영익이라는 국사편찬위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름 중요한 사람인가 봐. 얘네들이 기를 쓰고 이 유영익을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 이유가 있는 모양이야. 보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금 20, 30대 친구들이 그나마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교과서 때문이에요. 내가 대학교를 딱 졸업하고 나서 할 일 없어 학원을 갔어. 학원 가가지고 이제 애들을 가르친 거야. 가르치면서 교과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87년 이전에 만들어진 교과서로 수업을 했고 내가 대학을 갔단 말이야. 대학을 5년 동안 다니고 졸업을 해서 바뀐 아이들의 교과서를 보고 깜짝 놀란 거야. 나보다 5살 밑에 있는 애들은, 5살 밑에 있는 애들은 새로운 교과서로 배웠고 그 내용이 5.16은 쿠데타요, 4.19는 혁명이다. 그렇게 가르쳤더라고. 그러니 지금 20대, 그러니까 30대, 지금의 30대, 40대 뭐 이렇게 초반까지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노무현 찍고 김대중 찍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깨달은 거야. 교과서를 바꾸자. 교과서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깨달은 거야. 그래서 뭔 짓거리 했냐면 역사 교과서를 이명박이 되자마자 역사 교과서를 바꾸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 교과서의 논제를 바꾸고 KBS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야? 기억나요? 이명박이 당선된 첫 해 2008년 KBS 8.15 특집 이승만 우상화 프로젝트. 이승만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다큐를 그해 2008년에 처음 만들었어. 그러면서 이명박이 2008년부터 꾸준히 노력했던 내용이 뭐냐면 뉴라이트 교과서를 전국 고등학교 교과서로 채택하게 하려고 교회를 동원해가지고 막 협박하고 서명운동하고 막 그런 거야. 처음에 서명운동하다가 안 되니까 교사들을 협박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전교조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뭘 했냐. 아예 국사를 모든 대입고사의 기본으로 하되 국사 교과서를 바꾸기로 한 거야. 그래갖고 국사 교과서를 바꾸기로 결정한 게 아마 2011년인가 그랬을 거야. 2011년에 국사를 필수로 하면서 근현대사를 역사에다 합병시키고 그리고 그 내용을 뉴라이트 교과서로 쓴 거야. 근현대사 내용을 뉴라이트 교과서 내용으로 쓰게끔 강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사를 갖다가 여러 종류의 책으로 쪼개서 제대로 검열도 안 하는 거야. 그 검열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국사를 쫙 펼쳐놓고 국사 교과서가 혹시 역사적인 조작이 있는가 이거를 검열하는 게 국사편찬위원회야. 그런데 이 이명박 정부부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뭔 짓거리 했느냐. 가령 원래 진짜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 김대중 노무현의 공적에 대해서 지워라. 국사편찬위원회가 유영익 이전부터 김대중 노무현의 공적은 지워라. 그리고 과오만 써라. 그리고 이명박의 공적은 더 많이 써라. 박정희, 이명박, 이승만은 더 공적을 많이 쓰고 김대중, 노무현의 공적은 지워라. 이렇게 진짜 지시를 했어. 그 기사도 찾아봐. 그러니까 가령 금성교과서에 200몇 건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지적사항 내용이 뭐냐 하면 김대중, 노무현이라든가 진보적인 관점에 대해서 다 고치라고 지시한 거야. 그리고 교학사나 이런 데에서 고치라는 거는 뭐 글자 틀린 거 뭐 이런 수준이야. 관점이 아니라. 그 국사편찬위원회가 바로 그런 역사교과서를 심의하는 기관인데 그 역사편찬위원회에다가 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유영익이라는 사람을 앉힌 거야. 근데 이 유영익이라는 사람한테 문제가 너무 많이 발견됐어.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논문 및 저서가 그러니까 역사인식 논란이 뜨겁다. 그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출신의 역사학자로 다수의 이승만 미화 저서를 편찬했다. 왜 얘네들은 그러면 이승만에게 목숨을 걸까요? 4.19 혁명을 지우기 위해서야.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워야 그 4.19 혁명으로 만들어진 제2공화국을 역사에서 지워야
걔네들이 정말 잘못했고 그러니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승만을 내쫓은 애들이 정쟁을 통해서 죄 없는 이승만을 쫓아냈다. 이승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다. 그런 논리를 펴는 거야, 얘네가. 기본이. 왜? 그거는 박정희의 쿠데타를 합리화하기 위한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승만의 목숨을 거는 거야. 그 이승만 미화 저서를 편찬했다. 역사학계는 그의 역사적인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등 이승만 관련 저서 5권에서 이승만의 업적은 027 과가 3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위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이승만이 친일파를 등용한 것과 관련하여 이승만은 이런 대학 교육을 받은 전문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득이 친일파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결국 이승만이 친일파를 쓴 건 인정한 거야. 그래놓고 대학 교육을 받은 전문인이 필요해서였다는 변명을 하는 거죠. 뉴스타파는 유 위원장의 논문 저서들 속에서 이승만 관련 그의 역사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을 발췌 공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민이 유 위원장 논란에 대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그의 논문 저서 목록 전체를 공개하고자 한다. 이승만은 사물의 미세한 부분에까지 철저한 파악과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멀리 미래를 투시하는 안목을 가졌던 비상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1950년 선거에서 대통령이 다시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이승만이 2월 달에 미국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에치슨 라인을 후퇴시키고 김일성이 쳐들어오게끔 유도한 거죠. 이승만이 이렇게 세목에 대한 완벽한 파악과 세계 대세에 대한 거시적 판단력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그를 대적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메가더한테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대한민국을 먹어달라고 한 거죠. 이 책을 직접 읽어보는 이는 이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승만의 영장문 실력에 감탄할 것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승만은 당대 한국인 중에 영어를 가장 잘 구사했다는 서재필 및 김규식과 동급의 영어 영문의 대가였다. 알고 보니까 이승만이 하버드에서 학점을 못 땄잖아요. 미달이었잖아요. 나중에 그 정치적으로 그 학점을 협상해갖고 받은 거잖아. 그 후 미국에 건너간 그는 자, 이 부분입니다. 짐승과 같은 저열한 상태에 빠진 한국민을 기독교를 통해 거듭나게 할 목적으로 신앙 공부를 곁들여 했다. 즉 유영익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은 짐승같이 저열했던 거야. 그래서 그 이승만이 미국에 가가지고 기독교를 배워다가 교화해야 될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열, 저급하고 열등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유영익이야. 이승만을 띄우기 위해서 국민을 짐승 같은 저열한 상태에 빠진 국민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그리고 이 뉴라이트 역사학자라는 게 뭐냐면 조선이 망할 만해서 망한 거고 일본이 조선을 지배했기 때문에 조선이 근대화됐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의 기가 막힌 주장들은요,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이 유영익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삼기 위해서요, 뉴스에서 가리는 거야. 유영익의 이게 이제 이런 역사관에도 문제가 있는데, 개인적인 삶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야. 아들이 군대를 안 갔어. 이유가 뭔 줄 알아? 미국 국적을 선택해서 군대를 안 간 거야. 아들이 미국에서 오래 공부를 해갖고 한국에 적응을 못했다는 거야. 한국말도 잘 못하고 말도 안 통하고 애들하고 지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취직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미국 국적을 선택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대기업의 세 군데가 취업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세 번째 문제는 그 컨텐츠진흥원에 들어가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던 거야. 그게 밝혀졌어. 그 밝혀져서 온 국민이 분노해야 될 때 얼굴도 모르는 엑소. 솔직히 얘기해서 엑소 이름이 너무 많아갖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모르는 엑소가 군면제를 신청했네요.
했네 만에 이런 거짓말 뉴스를 띄우면서 온 국민을 조롱한 거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거예요. 그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그럼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국민들이 더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더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어. 감옥 안 갔어? 갔다 왔어요. 예, 감옥 갔다 왔어요. 근데 난 아직 한 번밖에 못 갔어요. 나 한 번 더 갔다 와서 국회의원 출마하려고요. 나는 꼬박 전과 14범 채워서 대통령 출마해야 되는 줄 알고 참 먼 길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서청원 보니까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이 국회의원 출마해도 되겠어요. 전과 14범을 꼬박 채워서 대권 도전할까? 아니면 그냥 한 번만 더 감옥 갔다 와서 국회의원 도전할까? 지금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네. 서청원이 국회의원 안 됐으면 어쩔 뻔 봤어? 그 전과 2범이라고 떨어졌어 봐. 내가 앞으로 얼마나 방송하기 힘들었겠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장래에 대한 그 다양한 기획과 계획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서청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화성인들이 이 화성인들이 서청원을 국회의원 뽑아줬잖아요. 덕분에 새누리당은 경사가 났대요. 허벅지 형님하고 뇌물 이범하고 둘이서 당권 경쟁한대요. 그 여기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던 무성이 오빠와 그 다음에 이 뇌물로 감옥 2번 갔다 온 서청원, 청원이 오빠하고 둘이서 당권 경쟁한대요. 정말 재밌겠죠?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정말 떳떳하시겠어요. 화려해서. 지금 그냥 당 대표도 아닌데 그렇게 허벅지를 주물르는데 당 대표 돼봐. 막 그 누구처럼 막 부르고 막 확 덤비고 그러는 거 아닌가 몰라. 하여간 뭐 허벅지와 뇌물의 당권 경쟁 관심 있게 지켜봅시다. 네.